입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휴일 잘 쉬셨나요? 예, 예. 네, 좀 기대가 컸던 시장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한미약품을요. 네. 13년 3월 달에 16만 7천 원 주고 10%를 샀어요. 아, 16만 7천 원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모르고 기다렸는데요. 그렇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팔아야 할 것인지 아직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것인가 그게 네. 궁금해갖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속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손절가 혹시 예.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요 14만 2천 원이니까 갈 때요 그때 네네. 팔았어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시일을 놓쳤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빠질지는 그렇죠. 몰랐거든요. 네.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와서 정말 믿고만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그리고 분들 또 궁금하실 것 대형주기 같아요. 때문에 좀 기다렸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기대감을 갖고 오늘 전화를 주셨으니까요. 네. 이 반등의 기미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한번 예, 두 분의 예, 의견을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고생하셨는데요. 잠시만 한번 기다려주세요. 전화 끊고요. 아니요, 전화 끊지 예, 마시고요. 예, 예, 네. 예. 기다려주시면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약품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6만 7천 원인데요. 지난주였죠. 10만 원이 무너지면서 9만 9천 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9만 9,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7%의 급등으로 좀 반등 시세를 내면서 시청자분께서도 좀 기대감을 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용구 전문가님, 예. 이 종목이 지금 시청자님의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북경한미가 좀 배신을 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기대치와 좀 다르게요.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이 카운슬러 방송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보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일단 비싸다는 게 첫 번째로 특징이었고 실적이 덜 나왔다는 것은 기대치보다 좀 덜 나온 거고 기대치보다 덜 나온 이유가 이 북경 한미 쪽으로의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대했던 것만큼 조금 안 나왔다 이거죠. 성장을 하긴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들의 반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해서 대략 한 20배, 30배까지 넘어가던 기업이 북경 한미 쪽에서의 실적 기대치가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다운이 된 만큼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북경 한미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정밀화학이라는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 마진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가 그간에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의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사실상 대형주 쪽에서는 뭐 IT라든가 뭐 일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가고 또 이제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소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빗나가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대치가 조금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약 쪽의 섹터가 올해 시장 주도주격의 종목이 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후발주격으로도 이제 끼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제 예상하는 영업이익 대략 한 700억 원 전후로는 충족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경 한미 쪽이라든가 한미 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익 감소로 인해서 올해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소 기대치보다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높게 이제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하락한 것과 또 한편으로는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했던 계기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실적이 회복이 되면 또 기대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항상 매번 뭐 시작을 할 때 보면은 기대치가 높거든요. 기대치가 높고 지금 보니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이제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 증자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과거 자금 조달을 해서 뭐 이제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긴 했으나
기대했던 것보다 좀 별론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주가가 일단 좀 빠져 있으니까요. 이게 다시 기대치만큼 좀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계획했던 것이 흐트러졌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흐트러진 걸 다시 추스려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시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게 시간이 분명히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예전에 뭐 리포트 같은 것들 보면 목표가가 막 18만 원, 막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써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기대치가 빠진 것만큼 지금 기대치 목표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대했었던 그런 실적으로 복귀가 되는가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 기대했던 실적으로 복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냥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그만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되 또 이제 어떤 거를 좀 이제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되냐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당뇨병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단순하게 의약품만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들보다는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계량 신약 중에서 이제 에소메졸이라는 이제 그 약품이 미국에서의 이제 수출을 좀 확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좀 있다고 하는데 뉴스상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걸 보니까요.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의약품, 다른 동종 의약품 대비해서는 이제 효과가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이제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미약품의 순수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일본 등의 세계 주요 50여 개국에 이제 특허를 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실적으로 이제 연결돼서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모멘텀적으로 작용은 해줄 수 있다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나중에 이제 로열티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얻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분명히 또 하락을 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거가 됐고 기대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뭐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구간이다. 아까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긴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16만 9천 원까지 5월 달에 올랐었는데요. 지금 10만 원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좀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또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도 살펴주세요. 예, 일단 뭐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른 게 오늘 이제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오를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공매도가 좀 어느 정도 있었지 않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좀 이제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 이 종목에 이제 뭐 각종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계량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된 것들도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적으로 못해도 한 15배, 20배 사이에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 한미라든가 뭐 한미 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이익 감소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기대치가 극한으로 반영이 됐었던 뭐 16만 원, 17만 원 요 사이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흐름 한번 보면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월봉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일단은 역배열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과 저점이 전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추세 하단 부근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관점이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2만 원 선까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비중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10만 원 아래쪽에서만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10만 원 아래쪽에서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형성됐었던 대략 한 9만 2천 원 선의 가격은 데드라인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비중 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10만 원 아래쪽에서 비중 15% 20% 선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술적 반등은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2만 원 선까지가 종착점이 아닐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에서도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99,000원대였는데요. 10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략을 들어보셨어요? 예. 조금은 희망적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예. 12만 원 선으로 얘기가 나오고 예, 있으니까 예.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예. 네,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92,6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 역시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도 동일합니다.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5430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테크윙입니다. 매수가가 6,900원이고 비중 15%. 오늘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조금 밀렸습니다. 부지점장님, 4거래일 연속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긍정적인 거 잠깐 살펴보니까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일단 뭐 기대치를 낮춘다고 하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테크윙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핸들러라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테크윙이 그간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경쟁력이 좀 둔화가 된 그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주가는 한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년에는 실적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테크윙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 핸들러 장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또 매출이 일어나면서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 쪽, 특히 비메모리 쪽 업황이 그나마 IT 쪽에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고 1분기 실적은 그래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열어둔 실적이 나왔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또 최근 뭐 앞으로 당분간은 중소형주들 또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테크윙 역시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핸드셋이라든지 여타 코스닥 종목보다는 상대적인 선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기인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준다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6,000원대 전후에서 이제 긴 바닥 구간을 지금 탈피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속도가 가파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200원에서 7,300원 수준 그러니까 이런 그 추세 상승을 시도를 하지만은 점진적인 완만한 추세 상승이거든요. 추세 상승부 이것을 돌파하기에는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테크윙에서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는 7,200원에서 7,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6,3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6,400~500원대는 지금 추세 상승의 하단부라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추세가 또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이탈한다는 것은 실적 부분이 좀 둔화될 수 있거나 기대치보다 부진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3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또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또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목표가 7,200원에서 300원이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테크윙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을 들고 계시나요? 네, GS건설이요. GS건설 얼마에 사셨어요? 아, 32,850원에 샀어요. 32,850원이요. 얼마나 네. 담고 계신가요? 네, 15%요. 15%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 특징적으로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아, 제가 건설주를 좀 하나 사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다가요. 네. 오늘 GS건설이 조금 아, 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 샀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전망 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하시죠? 혹시 네. 투자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는 좀 오래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아, 길게 가져가세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요. 알겠습니다. 또 건설주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두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좀 진단을 받아볼까요? 네, 저 조용구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건설주를 매입을 하고자 하셨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에 GS건설을 좀 사셨는데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타이밍은 조금 안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네. 예, 왜냐면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22 통화정책에 대한 그 결과물이 반영이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정유, 화학이라든가 경기 민감주격으로 불리던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술적 반등은 사실상 실패한 패턴이라고 좀 보여지고 더 빠질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네. 예, 그리고 왜 건설주 중에서 왜 GS건설을 선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대형 건설사 중에서 뭐 플랜트 쪽의 비중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상 회복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분기도 적자가 났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뭐 실적이 좋아질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상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실적 예상은 좋았으나 실적이 이제 그 플랜트 쪽에서 사고가 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상 마냥 긍정적으로 사실상 말씀드리긴 어렵고 굳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중립적 의견입니다. 애매모호하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대략 한 1조 6천억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순이익이 예상되는 게 한 1천억 원 정도고 내년이 대략 한 1,600억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건설사 평균 대비해서는 결코 싼 편은 아닙니다. 현재 주가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소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적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뭐 가격만 많이 안 빠지면 좀 장기적으로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제 6월 5일자의 저점이 대략적으로 35,500원이에요. 이 35,500원은 가급적이면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게 되면은 이 종목의 특성상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요. 하단이라는 건 대략 한 25,000원 선까지 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매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00원 선을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깬다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깬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략 한 35,000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는 거고 건설주 중에서 사실상 굉장히 좀 취약한 좀 중위권 아래쪽에 있는 취약한 그런 이제 건설주기 때문에 건설주를 혹시라도 편입하고자 하신다면은 다른 종목을 사실상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35,500원 선을 손절가로 생각을 해주시고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들고 계셨다가 한 35,000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사자마자 오늘 전화를 주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 짧게 대응하자는 전략이니까요.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사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GS건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0238님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한화케미칼을 문의 주셨습니다. 21,950원의 매수, 그리고 2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8,700원입니다. 기다리면 매수 단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애타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에 부합할까요? 일단 뭐 하나케미칼의 지금 신사업 부분이죠. 신규 사업 부분인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태양광 수요가 얼만큼 속도가 붙어주느냐, 그리고 이 하나케미칼의 또 이 태양광 쪽에서의 성과가 얼만큼 나와주느냐, 이 속도의 문제다. 그것이 이제 꼭 주가에 또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뭐 태양광 쪽은 신규 사업 진출 쪽은 긍정적이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나 이제 그 본업 쪽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업은 이제 화학 부분이죠. 화학 부분의 부진이 좀 개선세가 나와야 이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업 부분이 화학 부분과 그리고 태양광 쪽이 맞물려줘야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 이런 판단이고요. 다만 지금보다 화학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더 확인이 돼야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죠. 만약 이제 태양광 쪽은 뭐 지금 같이 성과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에 하락하는 것은 막아내줄 요인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본업이 개선세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이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본업이 회복되고 있다면은 22,000원까지 쭉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손절가는 17,0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그 17,000원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을 때에도 지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선을 이탈하면은 본업 쪽과 그리고 태양광 쪽도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회복이 1순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이어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이어서 증권통으로 또 남겨주셨는데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계리님께서 문의 주신 종목은 TCK입니다. 매수가 9,550원, 비중은 15%입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께서 진단 바랍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TCK라는 종목은 사실상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업황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업황 사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이 반도체용 이제 고순도 흑연 제품하고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 과거에는 이것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던 편인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LED 쪽이라든가 반도체 장비용 부품 쪽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 자체가 지금 뭐 30%, 60% 그 두 개 합쳐서 30, 60%까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보다는 약간 좀 LED 쪽이라든가 각종 이제 반도체 제품 쪽으로 사업을 조금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태양광 업황 자체도 바닥을 찍고 일단 바닥에서 화끈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인 개선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분명하고, LED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좀 없었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때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온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35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부채가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자 비용 내고 오히려 당기 순이익은 적자가 날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순익적으로도 19억 원 흑자가 나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쪽이라든가 뭐 LED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쪽까지 이제 업황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익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5개 분기 최근 봤을 때 그 매출이 세 자릿수인 108억 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매출액이 10%에서 20%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16억 원대다라고 한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그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이고 순이익이 이제 90억 원대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아주 싸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LED 쪽하고 태양광 쪽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차트는 다소 좀 역배열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이제 돌아서 있는 역배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10,000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이 10,000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밸류에이션 대략적으로 12배 정도 평가이기 때문에 비싸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하게 뭐 급하게 뭐 손절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좀 느린 종목이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10,000선까지는 꼭 지고 가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0,000원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